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의 상생작용과 설기작용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요. 어떤 일간에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생한다거나 식상으로 일간의 힘을 뺀다면 사주 강약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상생작용을 하는 인성이 많을 때와 설기작용을 하는 식상이 많을 때를 일간 오행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생관계를 살펴봅니다. 인성은 나를 생하는 기운이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자립심도 부족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연약한 모습일 수 있지요. 받는 것에 익숙해서 심신이 약하고 의지력도 부족하며 지출 없는 수입이 오히려 자신의 발전을 막아 없는 것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일간에게 인성은 수기운인데요. 수기운을 많이 받는 사주는 뿌리를 썩게 하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지에 토가 적당하면 수가 많아도 해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신앙한 수다자는 대인관계는 물론 처세술이 능해 인간관계에 능숙하기도 해서 인기도 많습니다. 화일간이 목기운을 받는 경우는 적은 불은 꺼지기 쉽다고 보지만 정화가 왕하고 습한 묘목을 만났을 때 한해서 그런 것이고, 인목은 마른 나무에 화기가 있어 꺼질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 많은 나무에는 당할 자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 화일간이 목이 많은 인성타자일 경우는 활활 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을 받지 못하고 꺼지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봅니다. 토일간이 화기운을 받는 경우는 건조한 흙이 돼서 만물을 생하지도 못하고 뭉치지도 못하는데요. 오히려 토는 잃게 되지만 온전하게 화기운만으로 뭉친다면 종교계의 선구자처럼 군림할 수 있고 매사 고결하고 간결하고 순수하게 살 팔자로 봅니다. 그리고 화가 많은 인성타자의 경우는 대중문화예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 인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금일간이 토의 생을 지나치게 받으면 금이 흙 속에 묻혀 빛을 보기 어렵지요. 그러나 토가 많다고 해서 금의 본기가 흔들리거나 제할 일을 못하지는 않는데요. 금기운은 수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거나 많거나 의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가 많은 금일간은 게으르거나 템포가 늦을 수는 있지만 받는 것에 익숙하거나 길들여져서 기력을 상실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타고난 일간의 기운에 충실하면 되기 때문에 인성다자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금의 생을 받는 수일간은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기운이 탁해지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일간의 음양과 관계없이 수일간은 금기운을 많이 받으면 격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순수함은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것이지요. 지금부터는 설기작용을 알아봅니다. 식상은 자신의 노력과 학습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기운이므로 총명함과 창조적인 영향, 그리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특질이 강합니다. 사주의 식상이 하나 정도 강하게 잡혀 있는 것은 좋지만 식상이 과해서 신약해진다면 대체로 인성만이 살 길입니다. 옛날에는 신약한 사주에 식상이 많으면 가난한 집에 식솔이 많다는 의미로 가난을 면치 못할 팔자라고 했지요. 당연히 건강할 수도 없고 수입은 없고 지출은 많으니까 사람은 좋아도 어디다 베풀 만큼 여유가 없으니 삶이 곤궁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비약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망각하고 실의에 빠지기 쉬우므로 반드시 인성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수일간의 목이 많아 신약해진 사주는 물은 부족한데 물이 필요한 나무가 많은 것인데요. 자신의 본기인 물이 마르는 것이니까 반드시 물을 보충해야 하겠네요. 그러니 이러한 경우는 인성보다는 비겁이 와서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화일간에 토가 많은 사주는 불에 탄 재로 보는데요. 재 속에 불이 갇혀 빛을 잃는 형국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는 같은 화가 오는 것보다 화를 생하는 목이 들어와야 화가 토에 묻히지 않으니까 인성이 살 길입니다. 금일간에 수가 많은 사주는 금이 물에 잠기는 형국인데요. 그러나 단단한 금이 물에 잠기든 뜨든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에 잠겨 녹슬기 쉽다고 해도 신약한 신금에게는 위태로울 수 있지만 대체로 견딜만 하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금일간은 파괴력은 크지만 행동이 느려 때를 기다리고 감내하면 됩니다. 목일간에 화가 많은 사주는 불에 나무가 흔적도 없이 타버릴 수가 있지요. 이럴 때 같은 비겁이 들어와도 불을 더욱더 당기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물도 매우 많은 물을 끌어오지 않는 한 매운 연기만 나서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인성이나 비겁보다는 토가 들어와 화기운도 소진하면서 목기운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지만, 이것도 극신약한 목일간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니까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토일간에 금이 많은 사주는 아무리 많아도 신약하다고 보기 힘든데요. 금기운 자체가 수용의 한계가 있어 줘도 못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토일간은 신약한 구성이라도 신약하게 보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일간에게 인성이 들어오는 것도 꼭 좋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목일간과는 다르게 웬만한 것은 감당할 능력이 되는데요. 인성을 받는 게 아니라 인성을 다듬어 남에게 베풀고 희생하는 정신 함양에 힘쓰는 게 좋습니다. 이 명조는 진월에 태어난 병술일주가 많은 식상으로 둘러싸이는 사주입니다. 사주에 식상이 많으면 다정다감한 맛이 있고 정신적인 사랑을 즐길 수도 있음을 의미하지요. 관성은 연지 해수 편관이 내 배우자성이 되는데요. 주위가 전부 토로 둘러싸여 있어 외로운데, 이는 아내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공처가가 될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살 수도 있으며, 또한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주에서 배우자는 무조건 성격이 좋아야 하는데요. 성격적으로 잘 받아줘야 서로 부딪히는 게 없지만, 한 번이라도 대들고 이기려 한다면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한쪽은 무조건 참는 게 좋습니다. 식상이 많아 애교 있고 예쁘기도 하며 이성한테 인기를 끌 수 있는 사주로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